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좋은 종목이 있어서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종목은 코닉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반도체에 관련된 사이클도 가지고 있고요, 2차전지 소재에 관련된 사이클도 가지고 있고, IT 쪽으로도 솔루션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유망하게 보고 있는 메가 트렌드인 반도체, 2차전지, IT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근데 그런 기업이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어서 좀 이런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닉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하는 부분을 좀 세 가지로 대표적인 종목을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제어 SW 이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IT 인프라, 이렇게 세 가지 대표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어 SW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반도체를 설비하거나 아니면은 뭐 LED 이런 설비를 하는 장치에다가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소프트웨어 기술은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설비에 운영이 되면서 25년 동안 꾸준하게 안정성이라든지 효율성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반도체 메모리 감산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가 되고 기업에 대한 성장성이 다시 한번 부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성장에 대한 수혜를 같이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고, K칩스법이 통과되면서 대기업들이 국내에 대한 시설 투자라든지 반도체에 대한 인프라를 더욱더 확대한다 라고 하면은 코닉 오토메이션에 대한 수주도 더욱더 많이 증가할 수가 있는 기회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죠.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류 데이터를 수집을 하거나 이제 2차전지 주 재료인 양극재랑 음극재에 대한 소재를 이제 출합 품질 검사를 자동화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LMF랑도 수주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워낙 지금 많은 기업들이랑 수주 체결을 하면서 기업에 대한 좀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세부 개정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중국을 탈중국하기 시작하고 국내에 대한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이 인프라를 더욱더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나타난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대한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이 성장을 할수록 LNF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더욱더 많은 성장을 하겠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코닉 오토메이션에 대한 점유율도 더욱더 증가가 되면서 더 큰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IT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장비라든지 보안 장비를 제공을 하는, 그리고 이제 유지 관리라든지 IT 인프라 설치를 하는 그런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사업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뭐 스마트 호텔이라든지 뭐 AI 기술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로봇에 대한 이제 사업이 더욱더 확대가 되고 AI 솔루션이 더욱더 많이 확대가 되면서 인공지능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 기업에서 자연스럽게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장비라든지 솔루션이 더욱더 많이 구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닉 오토메이션은 IT 인프라 사업도 점유율이 앞으로 더욱 점차적으로 확대될 전망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미래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굉장히 주가로는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전략을 세우면서 접근을 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평가라고 하면 시장에서 좀 소외를 받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도 있는데, 좋은 종목이 시장에서 소외를 받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은 그게 주가로서 저평가를 받는 상황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닉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작년 8월부터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크게 한번 반등을 해줬고요.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죽기 시작을 하면서 조정을 받고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2월에 반등이 나왔고 나서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거래 대금을 보시면은 여기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고, 이 거래량이 들어온 물량들은 보면은 여기 안 박스권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자금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여기서 지금 3,500
500원 아래까지 빠진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매물들 모두가 악성 매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주가를 올릴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들어가 있고 이탈한 구간은 아직까지 크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악성 매물로 만들고 올린다라고 하면은 그거 매물들을 다 소화를 시키면서 올려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또 많은 돈이라든지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서 지금 구간에서 여기 구간은 깨지 않고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한 번 크게 올려놓고 일정 박스권 하단 구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한 번 더 올리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고 나서 볼장 다 봤다, 이걸로 이제 수익을 다 받고 이 종목은 빠져나가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런 식에 대한 하락이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한 요 정도 구간이나 요 정도 구간 한 번 더 사이클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미래 성장성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주가도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차트에 대한 흐름, 그리고 일정 구간을 버티려고 하는 심리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깨지는 않고 좀 버텨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는 좀 마음 편하게 진입을 해서 지켜볼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돼서 좀 코닉 오토메이션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여기에 대한 조정받는 거래량과 지금 최근에 조정받고 있는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요때와 요때를 비교를 했을 때 거래량이 같은 조정인데도 불구하고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래량 차이가 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보다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를 하고 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에 참여를 하고 있거나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만큼 코닉 오토메이션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자금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이 종목을 손절하고 나갔더라도 다시 한번 반등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매수 유입 자금들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닉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수급이 받쳐준다라고 하면은 더욱 많은 매수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올라갈 때 더욱더 힘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을 버텨준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5,000원 이상으로는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이 5,500원 구간에 대한 매물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구간은 돌파를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조금 더 시간 여유 있게 지켜보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기다려 보신다라고 하시면은 그래도 6,500원대까지 한번 터치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변수, 대외적인 변수에 따라서 정고점을 돌파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흐름이 나타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구간 이상으로는 한 번 더 크게 슈팅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게 언제 오르냐에 대한 문제지 여기서 오르지 못하냐 오르냐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기업에 대한 미래 전망이라든지 차트에 대한 흐름, 거래 대금, 시장에 대한 관심도 이런 걸 봤을 때는 한 번은 우리가 충분한 기회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무리하게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1차 매수하고 여기서 2차 매수 한다라는 접근으로 좀 다가가시면은 좀 더 마음이 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내가 여기서 1차 매수하고 3,500원 아래로 깬다 그러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간이 악성 매물이 될 수가 있으니까 좀 손절하고 나서 다음 기회를 노려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도 좋은 결과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1차 매수, 2차 매수 공략을 하시거나 여기서 1차 매수 하시고 반등을 한번 제대로 기다려 보시면은 좀 투자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